미천한 조생진 놈들 때문에 우리 위대한 일본 조상들이 강간범 침략범으로 욕먹고 있는데 감히 네 입에서 한국에 갈 거라는 소리가 나와.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여기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한 일본 여학생이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딸이 다니는 학교의 수학여행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던 일본 여학생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해당 사연은 사쿠라 씨가 직접 보내준 메일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사쿠라라고 해요. 지금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아시죠? 저와 제 친구들도 다를 바 없답니다. 저와 친구들은 매일 학교에서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고 또 K-팝 아이돌 소식도 공유하며 대학교에 진학하면 한국으로 꼭 유학 가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카가와는 일본 지역 중에서도 시골이라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반짝반짝한 도시를 보면 항상 부러움에 휩싸이곤 했죠. 제일 부러운 건 가족 휴가로 같이 한국으로 놀러가는 친구들이에요. 저와 같은 반 친구 레이짱은 제 주변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다녀온 친구인데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질투심에 밉기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이명웅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 팬이라서 엄마의 주도하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데 엄마가 이명웅 씨 콘서트를 보는 사이 아빠와 자기는 데이트를 했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여의도 방송국도 가보고 불고기도 먹어보았다며 어찌나 자랑하던지요. 다른 나라면 몰라도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건 우리 집은 꿈도 못 꾸거든요.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저희 아빠는 가끔 한국 방송에도 출연한 사람인데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요. 바로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 욕을 하고 일본인들조차 거리를 두는 혐한 우익이거든요. 그래도 아빠는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도 자상한 사람이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부족하지 않게 잘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사이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BTS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 완벽한 얼굴과 놀라운 실력을 갖춘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다른 아이돌들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 촌스러운 아이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생긴 외모 헐칠한 키, 무엇보다 노래 실력에 미친 듯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막장 반전 드라마는 또 얼마나 재미있던지 맨날 내용도 진부하고 연기력도 별로인 일본 드라마는 이제 감흥이 없어졌어요. 이건 저희 엄마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한 번도 안 봤으면 모를까.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신 후로는 유치뽕짝 일본 드라마는 더 이상 눈에 차지 않으신다더군요.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제 꿈은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인데요. 이런 저에게 생각보다 일찍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2020년 1월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라 한국에서 취재 열기도 꽤 뜨거워 아마 관련한 소식을 본 한국분들도 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지 결정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토록 고대하던 한국 여행이라니 4박 5일이라 아주 길지는 않지만 남산타워,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제가 가보고 싶었던 중요한 곳들은 다 가볼 수 있는 일정이라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죠. 문제는 저희 아빠였어요.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으니 통신문에 나온 수학여행비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 한국인이 근무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일삼고 이기적이며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리고는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죠. 세상에나. 학교에 그런 민폐를 끼치면 저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에 다닐까요? 학교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냐. 일정도 다 나왔다는 제 항변에도 그런 위험한 한국으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너라도 수학여행을 빠지라고 하셨죠.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테러하면 어떻게 하냐며 절대로 제가 한국을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를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제가 한국에 푹 빠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아주 깊게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조상들이 한국에게 독일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짓들을 했고 그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할까요?
이 문제로 저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아빠와 무섭게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라인 메신저로 한국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한국에선 저희를 향해 쏟아진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잘 왔다는 인사만 있었을 뿐 아빠 말처럼 일본인이라고 꺼지라는 사람도 저희에게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반겨주기만 했죠. 실시간으로 뜨는 뉴스를 계속 아빠에게 전송했는데 아빠는 묵묵부답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 구경도 하고 한복도 입어보면서 기념사진도 찍어보았죠. 한국의 전통과 멋을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보았는데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맛은 없는 일본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카가와 현의 새마을 식당 같은 한국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가본 적이 없는 저는 한국에 와서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된 기분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인심이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러 갔는데 유난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보니 김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 김이 유명하다는 건 잘 아시죠? 일본에도 김이 있긴 있는데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릅니다.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서 바삭하고 얇은 한국 김과는 맛이 완전 다르죠.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 굽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더니 아주머니께서 이리 와보라고 손짓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가까이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굽던 김을 먹기 좋게 잘라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친구들 모두요. 이걸 먹으면 돈을 내야 하나 싶어서 지갑을 꺼내니까 손사래를 치며 번역 앱으로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가라고 하셨어요. 일본인들이 한국김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라고 그냥 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는 한국인이고 저 같은 일본인이 믿게 보일 법도 한데 한국에 와서 잘 놀고 가라는 따뜻한 덕담을 해주시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저희를 모두 격렬히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번역 앱과 서툰 한국어, 영어, 일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면서 K-팝과 드라마 이야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툴게 물어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명백하게 한국의 잘못한 일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에 온 너희들에게 나쁘게 굴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빠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작 한국인들은 더 넓은 아량으로 일본인을 감싸안고 참을성 있게 일본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한국인들을 비난하다니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장문의 라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변이 도통 없더라고요. 한국까지 와서 기분 상한 채로 돌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라 일단 무시하고 저는 열심히 한국을 즐겼습니다. 아, 제가 정말 감탄했던 건 전주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인데요. 카가와현에 혹시 와보신 한국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좋게 말해 자연이 좋은 시골이고 나쁘게 말하면 촌구석이죠. 그런데 전주가 이 정도 인프라라면 서울은 어느 정도일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반짝거리고 멋지지 않을까 싶었죠. 서울로 이동하며 두근댔던 가슴은 도착하자마자 크게 부풀어 오른 느낌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보다 진짜 서울은 훨씬 휘황찬란하고 멋졌으니까요. 처음으로 깜짝 놀랐던 건 정말 빠른 한국의 지하철이었어요. 카가와는 노면 전차가 다니는 곳인데 100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곧 부서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자동차 신호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면 잠시 멈추고 달리면 다시 같이 달리죠. 그래서 별반 빠를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어요. 그나마도 이걸 이용하려면 지폐를 잔돈 교환기에서 잔돈으로 바꿔 딱 맞게 요금통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웃긴 건 요금통과 잔돈 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잔돈 교환기에 넣을 돈을 요금통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도쿄 지하철은 좋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승을 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건 예사일이죠.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깔끔하고 큰 역사 안에 환승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지하철 역무원분들에게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인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꼭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의 환상적인 수학여행은 롯데월드가 정점이었어요. 일본의 놀이동산을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심한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놀이기구의 스케일과 스릴, 이 엄청나 즐기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이 유행인데 친구들과 염원하던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소원 성취도 했고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은 정말 하나같이 세련됐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 여성치고 키가 좀 큰 편이라서 일본에서는 놀이기구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저보다 키 큰 남자를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키도 크고 하나같이 세련된 옷차림에 좋은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진짜였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의 유학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환상적인 수학 여행 체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아빠에게 보냈는데 아빠는 도통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욕을 먹거나 테러를 당하는 것 아니냐고 난리를 치던 아빠는 어디 가고 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는지 이쯤 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내일 집으로 가니 돌아가서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귀국했어요. 한국 김과 한국 화장품 그리고 예쁜 옷들과 BTS 굿즈까지 한가득 쇼핑한 것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가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걸 보면 아빠가 한국에 돈을 주고 왔냐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한국에 썼다고 노발대발할 텐데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죠.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툭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는데요. 아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첫마디는 재미있었니? 였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은 사실인지 안에 재미있었어요 하고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 세우시고 아빠와 마주보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자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말을 꺼냈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사쿠라, 아빠 때문에 부끄러운 적 많았지?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라니까 욕먹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으셨대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아량을 베풀지라는 생각을 계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껏 머릿속에서 그려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혼란이 와서 아버지께서는 매번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꼴딱 세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자신이 알고 있던 건 모조리 다 거짓이었고 일본 입장에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죠. 제가 어설프게나마 공부해서 전달했던 역사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고 그래서 그동안 혐한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러워지고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걸까요?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는데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접하는 정보만 접해서 그렇다고. 너에게 생생한 한국의 모습을 전달받지 못했으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빠와 싸워왔는데 이번 수학여행으로 이렇게 아빠의 사고방식이 바뀌다니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아빠와도 역사 공부를 짬내어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더 알아보고 있고요. 공부를 하며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면 한국 유학도 꿈꿔볼 수 있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연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매력에 빠져버린 일본 여학생이 수학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을 돌린 사연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쿠라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냐고? 자기야,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야 내가 자기 집안을 도울 수 있어. 뭘 솔직해? 우리 아빠 부자라니까 정말? 대체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여기 커플로 보이는 일본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는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고 있고 일본인 여자친구는 어이없고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자기는 진짜 일본 부잣집 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체 둘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인천에서 신혼을 즐기고 있는 일본 세대 카루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남자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 또 일평생 저를 괴롭히던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감동적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 스토리가 궁금하시겠지만 우선 제 어린 시절부터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유아기부터 손발이 굉장히 차가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이죠. 제 손을 잡아본 사람들은 모두 얼음장 같다며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매일 스킨십하는 가족들조차도 종종 기겁할 정도예요. 가끔 정전기까지 파바박 튀니까요. 전 추위에 정말 약해서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데요. 대체 면역력은 왜 생기지 않는 걸까요? 수족 냉증도 갈수록 심하니 매년 겨울마다 얼마나 괴로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겨울이면 언제나 벙어리 장갑과 두꺼운 목도리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고향이 홋카이도 아바시리라는 거예요. 일본이 따뜻한 줄 아는 한국인들도 많으신데요. 홋카이도 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이에요. 아바시리에 와보셨거나 뉴스로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추워요. 특히 눈이 아주 많이 와서 어딘가 이동해야 할 때 곤란했던 적이 많습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살짝만 올라가도 약간 녹아서 질척거리는 눈을 헤치고 다녀야 하거든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아시나요? 바닥도 미끄럽고 신발이 축축해지는 찝찝한 느낌 말이죠. 그렇다고 날씨가 좀 더 춥고 눈이 오면 다시 나아지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눈이 쌓여도 너무 쌓여서 사람은커녕 차량도 다니지 못하는 일도 많거든요. 예쁘게 내리는 눈이 아니라 눈이 제 키만큼 내리곤 하는데 좋을 리가 없죠. 대신 여름철은 선선하고 습하지 않으니 좋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맞긴 맞는 말입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도 정도로 아바시리에 사는 시민들은 여름철에 에어컨을 잘 틀지도 않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에어컨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도 많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나요? 4월까지 눈이 내리고 어둑어둑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선하고 좋은 여름날은 아주 잠깐인걸요. 일본은 입학식이 4월에 열리는데요. 한국은 입학식이 3월이라면서요. 많은 일본 학생들은 벚꽃이 흩날릴 때 하는 입학식 로망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우중충한 날씨에 눈이 흩날리는 가운데 입학식을 했죠. 정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저희 아버지 사업이 아바시리의 자리를 잡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인 분들이 아바시리에 와 보셨다면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바로 쇠빙선을 타고 유빙을 뚫고 다니는 장관을 눈으로 구경하기 위해서죠. 저희 아버지 사업이 바로 그 쇠빙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버지는 이 쇠빙선 사업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신 만큼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신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아버지 뜻을 거역하거나 되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저를 뒷받침해주신 부모님께는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 한 번쯤은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취업을 하면 따뜻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어린 마음의 사업은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제 대학 전공을 살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죠. 아버지란 울타리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멋진 딸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일본에 있는 크고 작은 방송국이라는 방송국 문은 다 두들겨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인연하고 드디어 저는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방송국은 아니고 한국 방송국의 일본 지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근무지가 오사카라 가깝지만은 않은 곳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회사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송 제작팀이다 보니 근무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야근도 잦았어요. 일하고 있는 보람보다 당장 잠이 부족하고 피곤한 것이 커서 이 일을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제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방송국 쪽에서 한일 합작 드라마 제작을 위해 왔던 한국인 카메라맨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무거운 방송 장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턱하고 들고 다니며 항상 웃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어떤 굳은 일도 도맡아서 하면서도 그는 늘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를 좋아했죠. 그렇게 늘 열심히 일하는 그를 보면서 막상 전 늘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매일 힘들다고 불평만 하는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른스럽고 멋진 모습, 자기 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한 면과 주위 사람들에게 늘 웃고 상냥한 모습에 홀딱 반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한일 합작 드라마 일본 촬영 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남자가 다시 일본에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못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후회 없이 제 마음을 표현해 보기로 했죠. 아주 바쁘고 정신없는 기간이었지만 설렘이 생기니 매일 출근길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 적극적인 구애 끝에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고 2주 만에 연인이 되었죠. 사실 제가 한국인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전에 사귄 일본 남자친구들보다 훨씬 잘 맞았어요. 일본 남자들은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한국 남자친구는 매번 자상하게 제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묻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 비가 오니 우산을 꼭 챙기라며 살뜰하게 메시지를 보내줬죠. 그리고 애정 표현도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사랑해라는 표현을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일본인들도 있는 것 아시나요? 끽해봤자 반했다 좋아해 정도가 전부인 대다수의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들은 정말 로맨틱한 것 같아요. 그는 제가 서운해할 틈도 없이 애정을 줬고 사랑을 속삭여줬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시나요? 그는 냄새도 안 나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의 채취를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구역질이 났는데 회사에 도착해서 남자친구를 만나면 구역질이 바로 멈출 정도였다니까요. 특별히 향수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아닌데 늘 좋은 향기가 감돌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한국에 와서 더 놀랐는데 제 남편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인들이 별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등산을 마친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에 탔는데 그분도 안 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뭔가 다른 걸까요? 자상하고 로맨틱하고 향기로운 한국 남자와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저희는 드라마 제작이 끝나면 어떻게 연애를 이어나갈지, 서로의 부모님께는 언제 인사를 드릴지도 조금씩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았었던 저희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오사카에 와서 살면서 자취를 하는데 힘든 점은 없냐는 그의 말에 저는 대번에 춥지 않아서 좋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바시리에 와보지 못한 남자친구를 위해 제 고향에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고 얼마나 추운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밖에서 종일 추위에 떨다 집에 들어가면 집에도 냉기가 흘러서 제대로 팔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오사카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코타츠와 전기장판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는 남자친구 얼굴에 커다란 물음표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감추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루나,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이라 물어보는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혹시 집이 많이 어려워? 아버지께서 사업하신다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 저희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냐고 물어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이 남자가 처음이었어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있지만 너 돈 없냐라는 질문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걸 다 공개하긴 뭐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쇠빙선 봤지? 그거 우리 아빠 소유야. 일본 아바시리에 유빈 관광을 와서 우리 아빠 배를 안 타본 사람은 없을걸? 그런데 제 말에도 그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루나 나한테 거짓말하거나 꾸며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추운 지역에 사는데 집에 냉기가 흐를 정도면 힘든 게 맞잖아. 보일러도 틀기 어렵다면 많이 힘든 건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복지제도는 없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우리 아빠 쇠빙선 가지고 있다니까요. 대체 제 얘길 어디로 들은 거죠 이 사람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모님 덕에 너무 공주님처럼 귀하게 자란 탓에 아빠는 한 번씩 저를 보며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혀를 차곤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남방 방식이 다르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했던 한국 가수 보아의 팬이었는데 그때 보아가 TV 방송에서 해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국은 코타츠를 쓰지 않고 보일러를 떼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고요. 아주 길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진 집을 본 적도 없으니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좀 다른 난방 방식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근데 방바닥이 따뜻하다니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남자친구의 황당한 발언에 어렸을 때 봤던 보아의 인터뷰 장면이 떠올랐죠. 그 이야기를 꺼내며 일본은 한국과 난방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바닥이 따뜻하다는데 일본은 그런 난방 방식이 없다고요.
에어컨에 냉난방 기능이 있어 겨울에 난방 기능을 돌리거나 코타츠 또는 전기장판 같은 것들을 쓰고 아바시리도 상당히 추워서 전기 스토브나 등유난로를 추가로 쓴다고 설명해줬죠. 또 일본은 목조주택이 많아 단열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어디든 겨울철은 실내 온도가 낮다고요. 그나마 저는 풍족하게 자라서 돈 걱정이 없다 보니 아버지가 집에 단열 장치도 어느 정도 해두셨고 등유 난로나 전기 스토브를 사용할 때 비용 걱정 없이 썼다고 설명해줬죠. 그리고 제 본가는 비싼 맨션이 때문에 유카담보라는 일본식 온도를 설치해놨지만 유카담보는 집 전체에 설치하지 않고 거실이나 주방 정도에만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라 집 공기가 조금 썰렁해서 떨고 다닌 것이지 결코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럼 일본 뉴스 나오던 집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사람도 실화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자다가 어떻게 얼어 죽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가짜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그래서 맞다고 대부분 실내에서 동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보통 지방 기온이 평균 10도 정도로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춥게 산다고도 알려줬고요.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일본의 난방 문화가 나쁘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놀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제가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어요.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호텔에 투숙하며 일을 해서 일본 가정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 한국 온도를 설치했으면 우리 하루나가 학창시절에 추위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겠네. 해프닝 아닌 해프닝은 그렇게 정리되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온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방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니 어떤 느낌일까 물어보니까 한국은 집에서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슬리퍼도 층간소음 때문에 신는 거지 추워서 신을 필요는 없다더라고요.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한국인들은 집에서 수면 양말도 신지만 추위를 별로 안 타는 한국인들은 집에서는 반소매 차림으로도 생활한다나요. 밖은 춥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니 집에서 떨어본 적이 없다는 말에 한국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계속 물어봤는데 아예 겪어본 적 없는 일이라 대답을 들어도 잘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각자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된 날 저희는 서로의 가정 환경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우선 제 남자친구가 먼저 일본 저희 부모님 집에 방문했는데 다녀와서 바로 감기에 걸려버렸죠. 나름 난방을 한다고 했는데 남자친구에게는 역부족이었나 봐요. 애써 저희 부모님 앞에서 추운 척 하지 않고 웃고 있던 그였는데 말이죠. 사실 저도 본가에 가서 오래간만에 지내면서 감기에 걸려왔어요. 집안의 감도는 차가운 공기에 코끝이 시리는데 난방을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식사는 식당에서 해서 떨지 않고 먹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왜 제가 겨울을 싫어하는지 알겠다고 공감하더라고요. 집안 공기가 이렇게 냉랭함이 감도니 편하게 쉬긴 어렵겠다고 말이죠. 제 한국 방문은 어땠냐고요? 딱 12월을 코앞에 두고 남자친구 부모님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걸 미리 전해둬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집을 아주 따뜻하게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더 따뜻하게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집안에서 반소매를 입고 있으시더군요. 최대한 얌전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신기한 모습에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제가 너무 놀라고 좋아하니까 공주님이 방바닥 따뜻한 걸로 감탄하면 어쩌냐고 하루나짱은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하셨어요. 추위를 그렇게 싫어하고 수족 냉증도 심한데 어떻게 온돌방 아닌 곳에서 살았냐고 하셨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온돌은 직접 경험해보니까 벗어나기 힘든 마력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방에 침대가 있었지만 일부러 바닥에서 잡았는데요. 팬에 구워지는 말랑말랑한 치즈가 된 느낌이었어요. 앞뒤로 옆으로 굴러가며 노릇노릇 등이 구워지는 느낌은 환상적이었죠. 저희가 결혼 후 어디에서 살지 논의를 할 때 한국으로 결정하게 된 최종 이유도 온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온돌 바닥에서 잔다면 감기 따윈 걸리지 않을 면역력이 생길 것만 같았죠. 일본인인 저한테는 그 정도로 한국의 집은 너무 신세계였어요. 한국에 신혼집을 차리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후 결혼식은 남자친구의 배려로 제가 외롭지 않도록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이렇게 2번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의 음식은 각 나라의 대표 음식들을 최고급으로 하객들에게 대접했죠. 결혼식 전 남자친구는 또 한 번 제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돈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해줄 것이고 그건 내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으니 지원받는 걸로 신경 쓰지도 말고 뭔가 선물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남자친구가 저 몰래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아바시리 본가에 갔는데 집이 뭔가 달라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따로 연락해서 본가에도 온도를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지원해주신 돈이 아니라 본인이 결혼 전에 따로 모았던 돈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요. 알아보니 일본에도 유카담보가 아닌 한국의 온돌이 조금씩 퍼져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할 수 있다며 저희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나가 추위를 많이 타니 이렇게 설치해두면 본가에 왔을 때도 좋을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셔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희 집은 넓어서 등유 난로나 전기 스토브를 쓰면 난방비로 최소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온돌은 똑같이 틀어도 20만 원 수준이라며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제게 비밀로 하고 업체를 섭외해서 설치했다는데요. 제대로 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해드리고 싶어서 한국인 사장님에게 출장비까지 드리고 맡겼대요.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셨고 손도 빨라서 제 부모님은 작업 속도에 깜짝 놀라셨다고 하네요. 물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훈훈한 집안 공기와 뜨거운 바닥이었고 집안 전체가 따뜻해 밖이 아바실이라는 건 전혀 느낄 수 없는 따스함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따뜻해진 집에 깜짝 놀라셨지만 더 좋아하셨던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추위를 꽤 타는 분인데 당연히 겨울은 추워도 참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 저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부모님은 이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지낼 제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나 마음 깊고 좋은 남자와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의 마음 씀씀이와 행동이 정말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자상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상한 남자친구의 호칭을 남편으로 바꿔 부른 지 2년째 아직도 한국의 겨울은 아바시리 출신인 제게도 완벽히 적응이 안 되는 엄청난 추위입니다. 한국 겨울 날씨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온돌 덕분에 저는 감기에 시달리지 않고 완벽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반 소매만 입고 있는 사진을 SNS 올리자 제 일본 지인들이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물론 지인들도 이바라시 토박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활이 믿기지도 상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한 번씩 초대할 때면 따뜻하고 신기한 한국의 집과 자상한 제 남편 때문에 난리였어요. 친구들이 자기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남편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난리랍니다. 참 그리고 일본 본가에서는 이제 온돌을 설치한 뒤로 아버지께서는 자랑하기 위해 지인들을 자주 불러서 집에서 식사하신다네요. 사업하시는 분이셔서 평생을 밖에서 식사하고 집으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던 분인데 온돌도 자랑하고 한국인 사위도 자랑할 겸 부르신다는 어머니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멋지고 완벽한 온돌을 놔두고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춥게 살까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문화들이 한류 바람을 타고 일본으로 많이 들어오는 요즘 일본식 온돌인 유카담보가 아닌 한국의 진짜 온돌이 더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새 날씨가 갑자기 매서워지고 이제 진짜 겨울이라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한국 신혼집에 따뜻한 방바닥에 당연한 듯 누워있다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예전 일본 생활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은 한국 온돌에 감동받은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 세댁 하루나 씨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국의 겨울을 이겨내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2스푼이었습니다.